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청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정말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할 경험을 해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여러 군데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 서울 쪽에 올라갈 일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서울에 머물러야 됐는데 취업 준비생인 제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서울 사는 친구놈한테 연락해서 일주일만 신세 좀 져도 되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는 여자친구랑 동거 중이어서 일단 물어보고 연락을 준다고 했어요. 저는 여자친구랑 동거 중이면 괜히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여자친구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니까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네 투룸이라 크게 상관없다면서요. 저는 친구의 연락을 기다렸고 친구는 그날 저녁에 여자친구도 괜찮다고 했다면서 연락을 줬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고 괜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하고 곧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역에 도착했고 친구가 마중 나와 친구 따라 집으로 갔어요.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지? 갑자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미안은 무슨. 나도 맨날 너네 집 가서 밥 얻어먹고 그랬는데 며칠 지내는 게 뭐 어렵다고. 언제든 얘기해. 고맙다. 여자친구분한테 괜히 미안해서. 괜찮아. 우리 여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서울 온 김에 오늘 저녁은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여기 맛집 많아. 이 형이 쏜다. 간만에 만나는 친구랑 집에 짐을 가져다 놓고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잘 나가고 있어요. 부럽더라고요. 여친은 친구가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랑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랑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저는 꽃 한 송이랑 조각 케이크 그리고 바디로션을 사서 갔어요. 친구 여친한테 괜히 미안해서 선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 여친도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승혁이 친구 김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일주일 정도 있으신다던데 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히 지내다 가세요. 네, 감사해요. 이거 별건 아닌데 받으세요. 어머,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꼭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는데 기분 좋네요. 내가 저번에 꽃다발 큰 걸로 사줬잖아. 한 3개월 됐나? 여자들은 꽃 한 송이라도 자주 받는 걸 좋아한다고 잘 기억해도. 많이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 여친도 굉장히 성격이 좋았고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풀어줘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어서 방에 들어가서 바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친구랑 친구 여친은 같이 출근을 했고 저도 면접 준비를 마치고 면접을 보러 출발을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면접 보느라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가서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잠이 들었다가 뒤척이는데 팔에 뭔가가 걸려서 눈을 떠보니 친구 여친이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괜히 친구가 이 모습을 봤다간 무슨 오해를 할지도 모르니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저기, 친구 여친은 뒤척이면서 제 품속으로 파고들더라고요. 저기 수련씨, 어머, 미안해요 하준씨. 오빠인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네요. 괜찮습니다. 승혁이는요? 오빠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우리 오빠 오면 족발 먹을래요? 네, 좋아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오빠 오기 전에 저는 먼저 좀 씻고 나와야겠어요. 운동하고 와서 땀 많이 흘렸는데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아, 씻으시게요? 네, 그럼 저는 방에 좀 있다가 나갈게요. 네, 제가 족발 주문할게요. 혹시 오면 좀 받아주세요. 네, 제가 받을게요. 친구 여친은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방에서 마음을 진정 좀 시키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다행히 친구가 집에 왔습니다. 왔어? 족발 시켰는데 잘 맞춰왔네. 안 그래도 배 겁나 고프다. 수련이는? 수련씨? 씻는다고 하던데? 아, 나는 밥 먹고 씻어야겠다. 힘들다, 힘들어. 고생했다. 족발도 왔나 보다. 때마침 족발이 도착했고 저는 족발을 받아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족발 빨리 왔네요. 친구 여친은 나시의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서 머리에 수건을 감싸고 앉았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빨리 먹자. 배고프다. 족발을 먹으면서 냉장고에 있던 맥주랑 소주를 꺼내서 같이 마셨습니다. 요즘 매일 취업 준비하느라 술을 안 마셨었는데 얼마 만에 마시는 술인지 너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완전 꿀맛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술을 마시며 족발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하준아, 우리가 너가 부탁해서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있기로 했잖아. 그래서 우리도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비용 지불하는 거면 얘기해줘. 내가 준비해서 줄게. 안 그래도 나도 너무 오래 신세 져서 미안했거든. 아니, 돈은 괜찮아. 편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부탁? 실은 우리 커플이 다른 커플들이랑은 좀 달라. 서로 뭔가 굉장히 다양하게 즐긴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만 괜찮으면 우리 셋이서 해볼래? 그게 무슨... 야, 이 자식아, 너 취했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여자친구 옆에 두고 뭐 하는 거야? 하준씨, 우리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랑 제가 취향이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하준씨만 괜찮으면 해보고 싶은데 어때요? 친구 여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를 가지고 노는 건가? 장난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 장난 그만해요. 장난 아니야, 새끼야. 너는 완전 땡큐 아니야? 솔직히 남자들 이런 로망 한 번쯤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이런 기회 흔치 않다, 진짜. 아니, 그래도 이건 좀... 하준씨, 잘 생각해봐요. 어떨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술이 취했고 아까 제 옆에서 잠들어 있던 친구 여친을 생각해보면 저야 물론 하고 싶죠. 마음이 그렇긴 해도 그게 쉽나요, 어디? 고민에 빠져있는 순간 친구랑 친구 여친이 갑자기 키스를 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다가 친구 여친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빨리 끼어들으라는 듯이요. 자기 눈앞에서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를 옆으로 밀고 친구 여친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진짜 이게 엄청 흥분되더라고요. 얘네가 왜 이런 걸 즐기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셋은 정말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보냈어요. 가끔 친구가 일을 가고 집에 둘이 있는 날이면 둘이서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집에 갈 날이 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내가 여기에 빠져 앞으로도 이런 걸 원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밤을 우리는
정말 밤새 뜨겁게 보냈어요. 제가 다시 돌아가는 걸 두 사람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이제 면접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합격하면 서울 가서 지낼 텐데 친구 커플이랑 다시 한번 이런 걸 기대해봐도 될까요? 벌써부터 그 좋았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미혼 남성입니다. 저는 금융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 또 건물에서 나오는 세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금융 쪽 일을 하면서 저는 종목을 보는 눈이 남달랐고 공격적인 투자 성공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 돈뿐만 아니라 여러 고객님들의 돈 관리를 하며 투자를 성공해서 불려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소문이 났고 돈 많은 사람들,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 등 많이 어울리며 다니게 되었어요. 덕분에 좋은 정보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좋은 형님이 계신데 제가 투자하는 걸 도와드리면서 큰 재미를 보신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 고맙다고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라고 좋은 부동산 정보를 얻었고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물은 그야말로 알짜배기 건물이었어요. 그쪽이 개발이 되면서 제 건물이 딱 중앙에 있는 상황이라 구입했던 비용보다 몇십 배가 뛰어 매매를 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다른 4층짜리 건물을 매입했고 건물 세를 주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 건물 관리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1층에서 가게를 하시던 분이 이사를 하시게 되면서 나가게 되어 1층 한 곳이 공실이었고 일주일 지나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리가 나쁜 편도 아니고 제가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방 채워지더라고요. 계약을 하러 나가 임차인을 만났는데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일을 하면서 접대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술자리를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원 없이 여자를 만나며 놀아보고 비혼주의로 살겠다고 생각을 한 제가 그 여성을 보고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금전적 여유도 굉장히 많고 놀 만큼 놀아봤고 또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내 생활 즐기는 게 좋아. 결혼은 딱히 생각을 안 해봤고 여자도 종종 만나긴 했지만 다들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그냥 즐기기만 하지 진지하게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처음 본 순간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것처럼 심장이 너무 두근대더라고요. 아, 제발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그 여성에게 이런저런 말을 걸었어요. 업종을 카페로 하신다고 하던데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커피랑 디저트 만드는 걸 좋아하고 카페 창업을 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나중에 결혼 자금 해야지 생각했던 돈이랑 부모님께서 조금 도움 주셔서 하는 거예요. 결혼은 물 건너갔죠 뭐. 일이나 열심히 해야죠. 남자친구가 없다고 들으니 기분이 좋아지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와 계약을 완료했고 가게 리모델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저는 종종 찾아가서 잘 되어가고 있냐,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친절하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도 덕분에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며 오픈하면 꼭 놀러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쩜 말하는 것도 이쁜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녀도 제게 좋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더 지난 후 그녀는 가게를 오픈했고 저는 화분을 하나 주문해서 카페에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축하드려요. 어머, 감사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 화분까지.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저희 건물에서 잘 되시길 바래서 준비했어요.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저는 커피랑 디저트류를 잔뜩 주문을 했고 지인들 초대해 나눠줬습니다.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초반에는 장사가 좀 되는 듯 하였으나 점점 손님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냥 밝았던 그녀 표정이 종종 어두워지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다 지금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로 인해 매출이 엄청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임대료는 밀리지 않던 그녀였는데 사정이 많이 어렵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가게 사장님들도 생각해서 임대료를 6개월간 50%만 받기로 했습니다. 다들 너무 고마워 하더라고요. 다들 어려운 시국에 마음이 좀 안타까우면서 그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가게 마감을 하고 혼자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보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민주 씨, 사장님, 오늘 마감했는데 내일 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 해드릴게요. 왜 혼자 이러고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냥 요즘 여러모로 힘들어서요. 사장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3달 가까이 임대료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사장님이 천천히 형편 나아지면 줘도 된다고 하셨는데 임대료 인하까지 해줬는데도 참 죄송하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요즘 다들 어려운데 뭐 금방 좋아질 거예요. 진짜 감사하고 죄송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그녀의 신세한탄을 들어주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와는 좀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끔 술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고백을 할까 싶다가도 지금 힘들어 하는데 괜한 말을 꺼내는 건 아닌가 싶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그녀가 술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기회인가 싶어 알겠다고 했고 4층에 제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술을 마시기로 했어요. 저는 술이랑 안주를 준비하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와서 우리는 술을 한 잔씩 하며 얘기를 나눴어요. 사장님,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가게 접으려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많이 힘든 건지 가게를 그만하겠다는 말까지 하다니. 민주 씨, 많이 힘들어요? 내가 임대료는 천천히 줘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만두기에는 아깝지 않아요? 사장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안 받으시면 제가 너무 염치 없고 죄송해서 안 되겠어요. 그럼 그 대신 민주 씨가 저한테 다른 걸 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지금처럼 저랑 같이 저녁도 먹어주고 술도 마셔주고 전 그거면 돼요. 지금 상황이 이래서 민주 씨한테 고백하고 싶어도 힘든 사람한테 괜한 짐만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고민했는데 저 민주 씨 좋아해요. 이제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을 듣더니 그녀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사장님 좋아해요. 저 힘들 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잘 챙겨주시는 다정한 모습에 반해 좋아하게 됐는데 제 상황이 이러니까 괜히 사장님 돈 보고 접근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그게 너무 비참하고 싫어서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니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제 돈을 보고 접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망설이고 힘들었다는 그녀를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 씨, 아까 뭘 하면 되냐고 그랬죠? 지금 키스해도 될까요?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우리는 제 공간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배달앱에 등록을 하고 배달도 하면서 SNS 홍보도 열심히 하고 커피도 커피지만 디저트류를 여러 개 개발하고 판매하면서 매출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녀와 저는 내년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최대한 일어서려고 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그녀에게 반했어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제가 여태 결혼을 안 하고 있었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남자에게 첫사랑이란 정말 무덤까지 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모든 남자의 첫사랑이 그렇듯 제 첫사랑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사귀었던 여자친구였는데 둘 다 정말 풋풋하고 귀엽게 사랑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제 첫사랑은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부모님의 성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고 저는 배웅마저 해주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보냈어요. 몇 번의 편지가 오가긴 했지만 결국 몸이 멀어지더니 마음도 멀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사랑했던 여자라 그녀를 잊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그녀가 없는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그녀를 완전히 잊는 건 불가능했어요. 잘 살고 있는지 언제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놓고 제 일상생활에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가 없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이제 곧 10년째네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2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과장으로 승진도 하고 모든 게 정말 탄탄대로 흘러갔어요. 제 첫사랑을 대학 동창회에서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범하기 그지없던 제 삶이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흘러 만난 첫사랑에 의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한 3달 전쯤 늘 있던 동창들의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 동기는 꽤 단합력이 두터워 동창회는 매년 개최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두루두루 술자리를 가지며 친목을 유지했습니다. 이 모임도 거진 10년이 넘었으니 다들 결혼은 물론이고 아이도 있어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충고를 구하곤 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가족들 모임에 자주 껴서 함께하기도 했어요. 이 중에는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6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인 태호라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형식아, 너 이번 모임에 꼭 와야 된다. 진짜 안 오면 너 엄청 후회할걸? 뭐래? 내가 언제 모임 빠지는 거 봤냐? 네가 오지 말라고 해도 갈 거니까 걱정 마셔. 친구 녀석이 자꾸 저는 꼭 와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고 사실 저도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는 멤버 중 하나라 오늘따라 왜 저렇게 오바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걱정 말라고 내가 언제 빠지는 거 봤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임 당일날이 되었고 웬일로 빠르게 퇴근을 해서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습니다. 자주 모임을 가졌던 호프집이라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바로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따라 일찍 오신 분들이 있네요.
매번 서로 늦는다고 싸우시더니. 사장님의 말에 누가 또 먼저 왔나? 의아해할 틈도 없이 안내해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습니다. 제 첫사랑 그녀였어요. 순간 요즘 야근을 많이 했더니 헛것을 보는 건가 싶어서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눈만 깜빡이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제 앞으로 왔어요. 오랜만이야, 오빠. 잘 지냈어? 왜 그러고 가만히 서 있어? 제게 말을 거는 그녀는 거의 2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대로였어요. 세월의 풍파를 맞은 건 저만의 일인 듯 그녀는 아직도 맑고 하얀 피부에 도톰하고 붉은 입술, 가녀린 체구까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제 마지막 기억 속의 그녀는 검은색 긴 생머리였다면 지금의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단숨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선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당황하며 어색하게 자리에 앉는 저를 보며 그녀는 웃어 보였고 근황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학 간 뒤 쭉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집안에서 맺어준 결혼이라 결국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 후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태호 녀석이 미국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곧 한국 들어간다고 하면서 제 얘기를 했더니 만나게 해준다며 동창 모임에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길래 덥석 알겠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녀가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와중에 동창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도착했고 다들 그녀를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거의 그녀의 환영 파티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녀와 단둘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술이 오가면서도 저와 그녀는 계속해서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계속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보통 이 모임은 2차까지 가는데 다들 그녀를 오랜만에 만나 들뜬 나머지 많이 마셨는지 힘들어하는 바람에 1차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 같지 않다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가웠다고 다음에 꼭 다시 나오라고 그녀에게 신신당부하며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왁자지껄했던 술자리가 한 명 한 명 빠질 때마다 조용해졌고 야, 나 그럼 먼저 들어간다. 네가 선이 잘 데려다줘라. 마지막으로 집으로 가는 태호를 끝으로 저와 그녀 단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떠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혼은 어쩌다가 하게 된 건지, 아이는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잔뜩 있었지만 밤이 늦어 저도 그녀를 보내고 집에 가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어나자며 자리에서 일어나 호프집을 나서는데 그녀가 취한 건지 비틀거리더라고요. 혹시라도 넘어질까 걱정이 되어 얼른 어깨를 잡아 그녀를 부축해줬더니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올려다보면서 오빠는 여전히 자상하네? 그렇게 말하는데 술에 취해 살짝 풀린 눈과 상기된 얼굴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술을 마실 예정이라 차를 가져오지 않아서 택시를 태워 그녀를 집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빠, 이제는 내가 걱정이 안 되나 봐? 옛날에는 내가 괜찮다고 해도 걱정된다고 맨날 집까지 데려다 줬었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흔들렸고 결국 택시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가까운 데 위치한 아주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며 올라가는데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있어서 그런지 정말 심장이 빠르게 뛰고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입을 맞추고 안고 싶었지만 저는 가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고 그녀는 저에게 비밀번호를 불러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많이 취한 그녀를 대신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그녀를 눕혔고 저는 담요를 덮어주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가지마, 오빠. 그녀가 제 손목을 잡으며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참을 수 있었지만 그녀가 저를 잡으며 가지 말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이성을 놔버렸습니다.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애절하고 끈적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 눈을 맞추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그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이 많이 흘러 있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모임에서 3차 후에 해산하는 시간과 비슷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하여 침대에 잠든 아내를 보는데 미안함은 들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제 아내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가정이 주는 안정감은 역시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자 제 그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가고 연락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한 번 없네? 우리 못다한 얘기 많지 않아?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 좀 나누자. 우리 얘기도 많이 못했잖아. 다시는 실수하지 말자고 다짐을 했어도 저는 그녀의 말이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의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고 기다렸다는 듯이 빠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짧은 실크 원피스 슬립을 입고 저를 안으며 반겨주는데 예전 그녀에게서 나던 향이 풍겨 아찔했습니다. 그 향기가 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녀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녀가 미리 차린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실은 그녀의 옷차림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도 느꼈는지 제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왜 이렇게 먹는 게 형편이 없어? 혹시 밥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어깨를 내보이며 살짝 웃는데 그 모습에 저는 참지 못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정에 있는 사람인 걸 의식하고는 회사에 있을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을 하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퇴근이 많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걱정하자 과장이 되고 나서 업무량이 확실히 늘었다며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거짓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래도 주말은 항상 가족이랑 보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의 만남 전보다 가족들에게 더 헌신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계를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또 제 평생을 그리워하던 첫사랑을 놓치고 싶진 않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20대로 돌아간 것 마냥 행복합니다. 그녀가 다시 제게 돌아온 건 두 번 다시 없을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을 생각하면 또 흔들립니다. 제가 이루어낸 이 평화로운 가정 또한 지키고 싶어요. 정말 제 인생 최대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